안녕하세요. 진시부동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주택자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울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는 자가의 생활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20,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고요. 대출을 받게 되면 달달이 나가는 생활비에 그 다음에 이자 상환에,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아마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자신의 소득이나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은 전세 대출을, 전세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세에 거주를 해도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구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금융기관이 됐던 집주인에게 달달이 자기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계속 낼 바에는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지만 이자를 내면 결국 내 집이 나의 명의로 남게 된다는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을 받게 되면 부담스럽고 내가 다 갚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자본주의 상황에서 부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5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2배가 됐다.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은 20억이 되겠죠. 근데 부채는 5억짜리가 그냥 5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이나 15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만약에 2배가 됐다고 하면, 반대로 부채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억을 대출을 받아서 5억이라는 자금에 대한 이자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그것들을 이자를 성실히 내고 시간을 계속 버티고 참아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부채조차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5억이라는 대출금이 그대로 5억이라는 가치로 나에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대출금의 총액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당장은 부담스럽겠지만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을 견뎌 나가다 보면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나 돈을 푸는 효과 또는 공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거에 반대 효과로 대출금에 대한 가치는 인플레이션만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자산은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대출 받은 금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정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전월세보다는 내 집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생활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